두려움은 당신을 죄수로 만들 것이다. 하지만 희망은 당신을 자유롭게 만들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꼭 감옥에 있더라도 죄수가 아닐 수 있고 밖에 있어서 우리가 죄수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세계를 키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되어가고 있나요? 자유라는 것은 조건이 아니다. 자유라는 것은 내 삶의 태도다. 꿈은 명사가 아니거든요. 꿈은 100% 동사예요. 그냥 거의 다 그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근데 한 번씩 인생이 변할 수 있는 찬스가 오거든요. 교차로죠. 꺾을 수 있는. 인생이 지금 교차로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 수 있냐? 낯선 사람 있으면 딱 신경 써야 돼. 교차로가 될지도 몰라. 이게 지금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어. 저는 물의 깊이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이 얇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나뭇잎밖에 못 띄워요. 근데 어떤 물은 너무 깊어서 유조선도 띄울 수 있다고. 그럼 기회는 나뭇잎이 오냐 배가 오냐 하는 건데 내가 담을 준비가 안 된 거지. 물이 너무 얇은 거지. 소주 하나 넣어버리면 그냥 가라앉는 거지. 이 깊이, 내면의 두께를 뭘로 키울 거냐. 저는 원래 작가가 아니었어요.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저의 메시지를 통해서, 저의 워딩, 저의 생각을 통해서 여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누구나 제 책 보고 와 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제 책을 보고 뭔가 느낌이 있고 반응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저랑 같이 연대할 수 있는 그런 소울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니요, 타요. 인스타에 터스커스만 올리는 거야? 타요. 아유, 타? 타요. 이코노미도 타? 타요. 내 돈 주고 할 땐 타. 예, 안녕하세요. 김민기의 비즈인사이트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도 여러분 만나뵈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저도 이 강의 준비하면서 저도 한번 제 생각을 한번 정리할 수 있고 그리고 한번 제 생각을 좀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슬라이드 띄워주실래요? 오늘 주제는 여분의 세계입니다. 여분의 세계 하면 어떤 분들은 여분보다 세계가 더 들어올 거예요. 최근에 이제 유명한 드라마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제목인데 오늘 여분의 세계입니다. 여분의 세계고 그 서브타이틀은 당신은 삶의 주인입니까? 주제로 제가 간단히 여러분에게 제가 생각하는 것들, 제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와 특히 2030 분들이 좀 생각하고 했으면 좋은 내용들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 아십니까?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이 책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은 일본의 굉장히 유명한 경영 컨설턴트가 쓴 책인데 이 책이 우리나라에서 17주 연속 베스트셀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굉장히 유명했던 책 중에 하나고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여러분이 이 책을 보셨다면 나는 좀 교양인이다. 안 보셨다면 나는 그냥 보통 사람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도서 시장을 보면 작년은 굉장히 흥미로운 한 해였어요. 왜냐하면 이 책 말고 또 베스트셀러들이 한 몇 권 있는데 그 책들은 뭐냐면 나는 이렇게 살기로 했다.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굉장히 가벼운 에세이들도 굉장히 베스트셀러였지만 이 인문학 책도 굉장히 베스트셀러였거든요. 결국 뭐냐면 지금 사회가 애매한 사회는 없다. 그냥 어떻게 보면 좀 깊은 내용을 추구한 층이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가볍게 보고 싶은 층들도 있고. 그럼 이 책을 누가 가장 많이 읽었을까? 연령대, 남자, 여자 중에 누가 많이 읽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철학이 나오기 때문에 좀 묵직한 주니까 남자들이 읽지 않았을까? 아닙니다. 여성들이 제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중에서 누가 이 책을 많이 봤을까? 그래도 철학이라고 그러면 인생을 좀 살아본 한 4, 50대가 많이 보지 않았을까? 30대 여성 독자들이 가장 많이 구매를 한 책이 이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보면 굉장히 재밌는 흥미있는 내용이 나와요. 그중에 1945년 카롤 둔커라는 사람이 한 실험이 나오는데 이게 촛불 붙이기 실험이에요. 보시면 성냥이 있고 양초가 있고 이 압정이 있습니다. 이 과제는 뭐냐? 이 초를 벽에 붙이되 촛농이 떨어지지 않게 불을 붙여라는 거였어요. 어떻게 보면 좀 생각해 보면 좀 쉽지 않아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정답은 뭐냐면 정답은 압정통에 있는 거에서 압정을 빼내고 그 통에다가 양초를 올리는 거였습니다. 평균적으로 이 문제를 맞추는 성인의 시간이 뭐냐면 7분에서 9분 정도. 여러분 해보셔서 7분에서 9분 안 나오면 평균이 안 된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문제가 왜 어렵냐, 뭐가 어렵냐 할 때 이 압정통에서 압정을 빼낸다는 생각을 못해요. 그 생각을 못해요. 그게 뭐냐면 기능인식의 고착이라는 이 뇌에 문제가 생기는데 뭐냐면 사람은 그 용도로만 본다는 거죠. 저 압정통이 들어있는 통은 압정통을 담는 데만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걸 버릴 수 있느냐 안 버리냐는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그래서 한 30년이 지났을 때 이 실험을 가지고 또 다른 주의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좀 빨리 이 정답을 맞추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심리학자들이 했죠. 이 일을 빨리 맞추는 사람한테 그 맞추는 순서대로 보상금을 다르게 지급하겠다. 그래서 이제 시간을 쟀어요. 놀라운 건 보상금을 제시하니까 맞추는 속도가 더 떨어졌어요. 더 떨어졌어요. 그 보통 7분, 9분 걸리는데 이게 15분, 20분이 걸렸어요.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더 많은 보상을 준다는데 더 못 맞출까? 근데 여기서 또 반대로 압정통에서 압정을 빼고 실험했거든요. 이건 더 빨라졌어요. 한 5분에서 8분 정도. 압정통에서 압정을 그대로 두면 더 느려지는데 압정통 압정을 빼면 훨씬 빨라진다는 거죠. 보상에 따라서. 여기서 심리학자 밝혀낸 건 뭐냐면 단순 반복적이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과제는 보너스를 더 준다. 이건 보상을 더 줄게 하면 성과가 좋아지지만 복잡하고 새로운 개념 만들어내는 거는 경제 보상으로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메이를 어떤 일로 봤냐면 사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아메이로 성공하면 어떤 경제적 보상이나 여기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리워드를 많이 생각했지만 실제로 일을 하면서 그 보상에 집중하기보다는 일하는 의미, 내가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가 가장 큰 동기였던 거죠. 그래서 결국 창의적인 일을 할 때는 이 당근과 채찍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언가에 도전한다는 것은 아직 안 해봤으니까 불확실한 행위이므로 그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정기지, 즉 무조건적인 지지와 격려 그리고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긍정적 피드 환경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 야마구치 슈의 주장인데 굉장히 와닿는 게 왜 우리나라에선 벤처하거나 젊은 친구들이 사업을 꺼려하고 중국이나 선전이나 아니면 미국 실리콘밸리 애들은 다 사업을 할까? 저는 능력이 그 친구들이 더 똑똑하고 그 친구들이 더 기술적으로 우수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긍정적 피드 환경, 망해도 된다. 내가 한번 실험해 본 걸 이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좀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그리고 많은 VC들 그 회사에 투자하는 회사들도 그냥 결과에 집중하다 보는 네가 이 일을 시작하면서 창업하는 과정에 얻는 그 지혜들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사업이 좋은 게 뭐냐면 단순히 결과를 어디까지 내야 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성장할 수 있고 이 일을 하면서 누가 자기만의 재미와 의미를 발견해낼까? 그 게임이라는 거죠. 보시면 슬라이드 주세요. 제가 보통 세계를 나눌 때 실질 세계와 여분의 세계가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거든요. 실질 세계는 뭐냐? 먹고 사는 문제죠.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 여분의 세계는 뭐냐면 먹고 사는 건 안 나오지만 내가 진짜 원하는 세계, 내가 사람으로서 추구하고 싶은 세계. 그러니까 실질 세계를 니즈의 세계로 본다면 여분의 세계는 원치의 세계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 어떠냐? 실질 세계 이만큼이고 여분 세계가 작아요. 그래서 내가 일을 하다가 힘들면 여기서 이제 오락이나 휴식을 하면서 여가를 즐기죠. 이게 이제 보통 사람 구조인데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보면 과거에는 이 실질 세계, 여분의 세계가 굉장히 나눠져 있고 실질 세계를 담당한 사람 따로 있고 여분의 세계를 담당한 사람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국가에는 서로 없어서 살 수 없는 결합이 있다.
같이 생존하기 위한 자연적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결합. 주인에게는 적절한 지식이 있고 노예에게 적절한 지식이 있다.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자유인은 철학이나 정치에 몰두하는 사이에 주변을 돌볼 노예를 둔다. 항상 실질적인 것만을 추구한다면 자유로울 수도 없고 또 정신이 고양되지 않는다. 제가 2005년도에 직장 다니면서 느꼈던 아쉬움이 그거였어요. 아무리 직장생활 열심히 한다고 그러고 잠깐 월급으로 남는 걸로 내가 조금 친구들 놀 수도 있고 하지만 난 절대 자유롭지 못하겠다. 결국 내 신분은 그냥 노동자, 어디 구속된 사람이니까 잠깐 왔다 갈 수 있지만 내가 완전히 내 삶을 컨트롤할 수는 없겠다. 과거엔 분리가 완전 돼 있었죠. 노예는 평생 노예만 일만 하면 돼요. 그냥 일만 하면 돼, 실질세계. 그리고 귀족들은 생각을 책을 썼죠. 우리가 아는, 여러분이 아는 모든 웬만한 고전책은 다 귀족들이 쓴 거예요. 노동자가 쓴 책이 없습니다. 왜? 생각할 시간이 없거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일하고 바쁘죠. 여분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확행이라고 그래요. 열심히 일을 하다가 한 번씩 내 세계를 가지는 거. 그래서 지금 젊은 친구들은 뭐 아무리 보상이 크다고 해도 이 여분의 세계를 건드리는 걸 굉장히 싫어요. 만약에 회식을 한다. 근데 내가 그 회식할 시간에 집에 가서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었어. 보고 싶은 영화가 있어. 절대 회식 안 가죠. 결국 지금 비즈니스는 이 젊은 사람들이 여분의 세계를 터치하지 못하면 절대 그들에게 어필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 비즈니스나 예술 쪽이나 결과를 내는 사람들은 실질 세계와 여분의 세계가 어떻게 돼 있냐? 이렇게 돼 있죠. 여분의 세계가 훨씬 큽니다. 여분의 세계 속에서 그들이 아이디어를 만들고 새로운 걸 개발해서 그걸 실질 세계로 집어넣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여분의 세계가 워낙 크기 때문에 뭐 실질 세계에 그렇게 관여하지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 비즈니스를 할 때도 제가 원했던 모양은 이거였죠. 내 여분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 내 삶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이거 제가 실질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뭐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톰 브라운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자켓도 이제 톰 브라운인데 그래서 오늘 이거 입고 왔어요. 톰 브라운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가고 이 톰 브라운 스타일이 얼마나 깔끔하고 딱 떨어지냐면 이 FC 바르셀로나 아시죠? 축구 선수들 공식 그 수트가 톰 브라운이에요. 3년간 이 FC 바르셀로나 이동할 때 모두 이제 톰 브라운 수트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톰 브라운 지금 입은 거 보세요. 되게 멋있죠? 하지만 톰 브라운 패션쇼 가면 어떤 거냐?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냐? 톰 브라운의 여분의 세계인 거지. 그러니까 모든 디자이너들은 패션쇼를 하면 패션쇼의 러너를 보면 야, 저 옷을 누가 입지? 그건 실질적인 옷을 내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 스타일, 올해의 스타일인 이걸로 정한다 해서 여분의 세계를 보여주는 거지. 거기서 빠지는 게 실질 세계예요. 모든 아이디어는 실질 세계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분의 세계에서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수입차들도 뭐 벤츠다. 원래 차 디자인이 이렇게 안 나옵니다. 차 디자인은 컨셉카부터 먼저 나와요. 컨셉카가 여분의 세계고 그다음 실질 세계 뺀다는 거지. 그래서 모든 새로운 아이디어나 우리가 전략들은 절대 실질 세계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 실질 세계는 남들이 만든 기존에 존재한 세계이기 때문에 거기서 승부할 영역은 없어요. 내가 느끼는 여분의 세계만이 아이디어가 새로 나온다는 거죠. 역대 가장 흥행했던 영화, 전 인류가 본 영화 중에 3등이 뭐냐? 이 타이타닉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 아바타입니다. 둘 다 이제 제임스 카메런이 연출한 건데 가장 히트한 영화는 뭐냐면 어벤져스 엔드게임이에요. 다 상상력에서 나온 거. 근데 이제 영화의 극장에선 수입으로는 완전 실패했지만 비디오 대여, DVD, 뭐 그다음에 TV 방영권으로 가장 많은 수익을 낸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가 뭐냐면 바로 이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예요.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전 이 영화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아시겠지만 이게 뭐냐면 쇼생크 탈출 스크립트 영어 원문이에요. 저는 영어 공부를 이걸로 했어요. 너무 좋아해서. 그러니까 영화 볼 때 제가 너무 빠져가지고 저 단어 같은 걸 영어로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아마존에서 주문해서 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영화의 인상적인 장면이 몇 개 나옵니다. 이 영화가 94년도 개봉했어요. 근데 이 94년도에 왜 성공을 못했냐면 94년도에 포레스트 검프가 나왔고 뱀파이어 인터뷰라는 영화가 나왔기 때문에 이 쇼생크 탈출은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어요. 사실 여기 나온 톰 행크스하고 톰 크루즈는 사실 이 쇼생크 탈출 주인공 역할을 제안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영화를 찍어야 됐기 때문에 안 됐죠. 결국은 쇼생크 탈출은 극장에서 흥행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네이버 평점 1위, 그 다음에 미국에서 영화평론가 1위는 독보적으로 쇼생크 탈출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극장에서는 참패했지만 이 사람들 마음을 울릴 수 있었을까? 가장 유명한 장면들 이런 장면. 그 교도소장인 노튼이 마지막에 영화 포스터에 돌을 딱 던졌을 때
완전 반전이 일어나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영화 포스터 뒤에 이 앤디 듀프레인 주인공이 이 땅굴을 팠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앤디 듀프레인이 축구장 5개 지나가거든요. 오물을 축구장 5개를 지나가요. 비 오는 날, 번개 치는 날 정해서 탈출했을 때 이 희열을 사람들이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또 가장 인상적인 건 이 장면입니다. 브룩스라는 할아버지가 있어요. 교도에서 수십 년 있은 분. 이분이 결국은 나이가 들어서 교도소 밖으로 나가게 되죠. 하지만 이 사람은 자유가 주어졌어요, 밖에서. 하지만 이 사람은 사회가 더 감옥이었던 거지. 교도소가 더 편했고. 그래서 이 브룩스가 진짜 자기가 원했던 수십 년간 교도소에 원했던 그 자유가 주어졌을 때도 거기서는 실제 자살을 해버리죠. 그래서 Brooks was here라는 저 단어가 굉장히 유명한 문구였죠. 저는 영화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다음 장면이 아닐까. 어떤 장면이냐면 이 앤디라는 이 주인공이 이 수감된 죄수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도 책을 읽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공공기관에 편지를 쓰거든요. 몇 년간 쓰냐? 6년 동안 씁니다. 6년 동안 편지를 써서 결국 받아내요. 도서 지원금을. 근데 그때 책들만 온 게 아니라 레코드판이 옵니다. 그때 이제 레코드판을 딱 여는데 그게 모차르트 오페라의 피가로의 결혼이에요. 그 장면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Andy, do you hear that? 교도소는 난리가 나죠. 이 음악을 틀 때. 왜냐 금기시되는 것들, 절대 외부의 콘텐츠를 죄수들한테 들리게 만드니까. 이 장면이 정말 명장면이에요. 교수들이 이 음악을 들을 때, 죄수들이 들을 때 순간 멈춰버리거든요. 이때 어마어마한 감동입니다. 결국은 그 앤디 이 주인공이 나누고 싶었던 이런 것들이에요. 단순히 음악이 아니라 음악을 통한 자유. 인간은 본질적으로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우린 비록 감옥에 있지만 우리는 이 감옥 안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거죠. 이때 굉장히 용감합니다, 앤디가. 그러니까 그 이 간수들이 이 감독관들이 문 열라고 그래요. 네. 그렇죠. 레드라고 모건 프리맨이 독집하는데 나는 그 이탈리아도 뭔 소리 모른다. 근데 굉장히 특별한 걸 느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태어나 처음 들어봅니다. 오페라를 알지도 못했지만 그거는 지식에 나오는 실질 세계가 아니라 감성의 느낌, 여분의 세계이기 때문에 완전 감동 먹은 거죠. 저는 베스트 장면이 저는 이 장면을 꼽고 싶거든요. 네. 자, 앤디는 이 사건으로 독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독방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독방을 다녀와서 이제 사람들이 그러죠. 야, 힘들지 않았냐고. 야 다른 곡도 좀 들려주지 않았냐고. 그래서 이제 독방 갔다 왔는데 물어봐요. 독방은 어땠냐고. 나 견딜만 했다고. 근데 사람들은 독방이 정말 괴롭죠. 아무 대화도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앤디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모차를 계속 들었다는 거죠. 녹음기 계속 가지고 들어왔어? 물어보니까 이때 멋진 얘기를 합니다. 앤디 듀프레인이 가지고 간 게 아니라 내 머리와 마음속에 모차르트였다. 그건 내 안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누구도 빼앗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하죠. 결국 여분의 세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드하고 대화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씬이에요.
much sense in here. 앤디는 여분의 세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음악은 희망이고 내 안에 있는 희망은 누구도 못 가져간다. 그래서 앤디가 희망에 대해서 얘기해요. There are places in the world that aren't made out of stone. That there's something inside that they can't get to. That they 자기만의 만든 여분의 세계는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고. 자신의 것이니까. 근데 여기서 레드가 분노합니다. What are you talking about? hope. 희망을 얘기했거든요. 앤드류 프린이. 근데 이 레드는 지속적으로 자기가 나가고 싶은 인터뷰를 받지만 계속 거절당하면서 희망을 갖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걸 얘기해요. Hope can drive a man insane. It's got no use on the inside. You better get used to that idea.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완전 아메이 비즈니스 같아요. 우리가 희망을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면 위험하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세계 살고 있지만 우린 여분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고 자유를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실제 세계에서 그건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얘기를 하죠. 이 5분의 추억이라는 시집에 어떤 글이 있냐면 음악 감사기라는 시가 있습니다. 만일 전화 통화 후 나의 동료 직원이 여러 공료를 거쳐 해고 조치된다면 나도 사표를 준비하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장시간에 걸친 전화 통화는 동료 직원의 인내심으로 조용히 끝났기 때문이다. 이 동료가 텔레마케터 상담 직원이었어요. 근데 그 고객이 너무 소리를 많이 지른 거지. 그래서 너무 불안했던 거지. 이 사람이 너무 힘들었는데. 동료 직원은 어느 술집으로 다시 출근했을 것이다. 다음날 술자리에 동료 직원은 말했다. 걸려온 전화기에 가득 찬 고함 소리의 틈새로 자신이 너무도 좋아하는 브람스 음악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이때 나온 음악이 헝가리 무곡입니다. 이 고객이 엄청 고함치고 있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헝가리 무곡 때문에 살 수 있었다는 거지. 이 굉장히 중요한 시예요. 그러니까 상황 보면 만약 헝가리 무곡을 들리지 못했다면 이 직장은 이 사람은 그만뒀을 거야 아마. 근데 틈새로 나오는 그 음악 때문에 살 수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 강의를 이 정재찬 교수라고 이제 한양대 국문학교 교수님 강의에서 들었거든요. 이분이 이제 시인이신데 제가 듣는 이제 비즈니스 강의에서 이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듣는 이제 강의들은 대기업 CEO들이나 기업 오너들이 듣는 강의들인데 이분들은 무슨 공부를 하냐면 이런 공부를 해요. 뭐 몽테뉴 수상록이라든지 뭐 짜라투스탄 이렇게 말했다. 이 고전들은 그렇죠. 제목은 알지만 한 번도 안 읽어본 책들인데 이런 책들을 공부한다는 거죠. 이런 책 왜 있지? 두껍게. 제가 지난 학기엔 인도 공부했거든요. 인도에는 무슨 공부를 했냐? 이 마하바라타, 라마야나, 실리로 이런 거 공부해요. 뭐 전혀 실생활에 전혀 쓸모없을 것 같은 것들, 쓸데없는 것들. 근데 이제 그 이 강의를 해주신 김상규 교수 무슨 얘기를 했냐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되고 나서 백악관에 누구를 제일 먼저 초대했냐면 자기 은사를 제일 먼저 초대했거든요. 그 은사 이름은 로저 버스웨이 교수입니다. 이 교수를 백악관에 제일 먼저 초대했어요. 이 로저 버스웨이 교수는 미국의 아까 인도의 실리론이라는 책을 첫 번째 번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버락 오바마가 뭐라고 그랬냐면 난 로저 버스웨이 교수님의 실리론 강의를 듣고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 왜 이런 걸 공부하지 하지만 밸류가 있는 거죠. 제 개인적인 예를 들면 이분 누군지 아시죠? 아메이 CEO신 밀란 사장님인데 모디 인도 총리랑 같이 사진 찍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한국 왔을 때는 저랑 사진 찍었죠. 근데 이분이랑 좀 친해진 계기가 있었어요. 이분이 인스타에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스탠포드 스티브 잡스 연설문을 올려놓으셔서 이렇게 이제 제가 대화를 했죠. 나도 이 연설을 보고 회사를 그만두기로 마음 먹었다. 그래서 이 밀란 사장님도 댓글 대셨고 내가 이제 인도를 공부하셨으니까 이분이 인도 분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지금 인디안 고전인 라마야나하고 마하바라타를 공부하고 있다 그랬어요. 이분이 바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이분 굉장히 놀라운 분이에요. 이분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지금 나인 클라우드 서포 김만중의 구운몽을 읽고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즈니스 얘기는 안 했지만 나는 마하바라타 라마야나를 했고 이분 구운몽 얘기했는데 굉장히 친해진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아트 프라이앵스에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것이 여분의 세계 힘이 아닐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쓸데없어 보시는 것이 쓸모없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나 뭐 책도 보고 음원도 듣고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어떻게 보면 바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다 쓸모가 있거든요.
영화 원제입니다. 쇼생크 탈출. 여기 보면 어떤 문구가 있냐면 영화 포스터 위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진짜 멋진 말이에요. Fear can hold you prisoner. Hope can set you free. 이게 뭐냐면 두려움은 당신을 죄수로 만들 것이다. 하지만 희망은 당신을 자유롭게 만들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꼭 감옥에 있더라도 죄수가 아닐 수 있고 밖에 있어서 우리가 죄수가 될 수 있는 거죠. 사실 쇼생크 탈출은 한국에서만 쇼생크 탈출입니다. 미국 원제는 쇼생크 리뎀션이에요. 리뎀션은 뭐냐? 구원이란 뜻이죠. 이 감옥에서 이 자유와 희망에 대한 구원을 받는 영화가 이 쇼생크 탈출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열망, 자유와 희망에 대한 영화이기 때문에 이 영화가 계속 울림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세계를 키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되어가고 있나요? 여러분이 이 사업을 하시면서 충분히 여러분의 세계를 키우시고 그 여러분의 세계를 좀 더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저는 이 비즈니스가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전하시고 자유로운 삶의 주인공 되십시오. 마치겠습니다.